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밤 늦게까지 차가 막혔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도 쉽지 않은 귀경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여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국민의당 정치 신인들을 통해 새정치와 호남 정치 복원 방안을 들어봅니다. 국민의당과 호남 지역 민심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 정책 공약단장에게 호남 지역 설 민심과 공천 방식을 들어봅니다. 광주 화정동 신축공사 현장 주변의 주택에서 건물 전체에 심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물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 때문에 오늘 새벽까지 고속도로가 많이 밀렸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어제 하루 동안 호남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계속된 고속도로 정체는 새벽에서야 풀렸는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는 원활한 상태입니다. 도로공사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귀경길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섬 고향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향하는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연휴는 길었지만 귀성객이 줄어서 귀경 뱃길은 혼잡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섬 고향을 떠난 카페리선이 목포항에 닿습니다. 선착장에 내리는 귀경객들의 손은 고향에서 들려보낸 물건들로 가득하고 섬 고향에서 보낸 설 연휴의 포근함으로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합니다. 그냥 처형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덕분에 지금 재밌게 잘 놀러 왔습니다. 육지 아들 집에서 설을 보낸 어머니가 다시 섬으로 들어가는 발길도 가볍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설 들어가고 손주들하고 아들네들하고 자손들하고 재밌게 새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해상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뱃길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선 운항 편수도 50회 더 늘었고 귀성객 수마저 줄면서 특히 차도선을 이용하기는 더욱 원활할 전망입니다. 연휴 첫날 궂은 날씨로 인해 이번 설 연휴 목포항 이용객은 지난 추석보다 14%나 줄었습니다. 어제까지 여객선을 이용한 귀성 귀경객은 6만여 명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4% 감소하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고속도로는 오후 늦게 수도권에서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호남권 고속도로는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보여 늦은 성묘길 교통소통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다음은 설 명절의 풍성함과 고향의 포근함을 만끽한 시민들과 또 고향을 찾은 사람들을 박광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라선의 종점이자 시점인 여수엑스포역. 설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향하는 여수 토박이 김병철 씨는 예전에 비해 말끔해진 역 주변과 도심의 모습이 뿌듯하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오고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여러모로 교통편이나 모든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성은. 항구로 들어오는 배편들도 여객선 터미널도 설 명절을 지낸 뒤 일터로 돌아가는 섬 귀성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명절 때마다 점점 늙어가는 듯한 부모님과 섬마을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는 젊은이들과 부모님이 점점 나이 들어가시니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건강하실 때 더 자주 찾아오려고 합니다. 자식들의 힘든 고향길이 미안해 역귀성을 택하는 섬 노인들의 발걸음이 여객선 앞에서 엇갈립니다. 평택에 갔다가 지금 아기가 데리고 와서 지금 집에 들어가네요. 섬에. 안도섬에. 한 2년 됐어요. 예, 작년하고 올. 어제부터 내일까지 여수항을 경유할 섬 귀성객들은 줄잡아 2만 6천여 명. 악천후를 걱정했던 운항관리센터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어젯밤에는 먼바다 쪽에 돌풍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다행히 날씨가 좋아져서 뱃길이 아주 순조롭게 운항되고 있습니다. 설날 연휴는 역시 영화 한 편. 오후 들어 영화관들은 명절 일정을 마친 시민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네,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늘 이모랑 엄마랑 영화 보러 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황금 연휴가 막바지로 향하는 휴일. 명절 특유의 분주함과 연휴가 가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대체 휴일 덕에 길어진 설 연휴인데요. 닷새간의 긴 연휴를 편히 보낼 수 있었던 데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분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화상을 입은 어린이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명절이라 문 여는 병원이 드문데 그나마 운영되는 응급실이 있어서 부모는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바로바로 치료해 주시니까 믿음이 가죠. 아무래도 바로 치료해 주시니까. 보건소와 다른 병원들이 외래 진료를 쉬는 탓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명절 때 몇 배 더 바빠집니다. 가끔은 이렇게 같이 쉬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하는데요. 이 나름대로 이렇게 액티브한 생활 자체가요. 응급실 환경 자체가 또 다른의 이렇게 삶의 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만족하고 삽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해 만든 518번 시내버스가 도로를 달립니다. 올해 63세 518번 시내버스 기사 박원홍 씨는 오늘도 핸들을 잡고 5.18 국립묘지와 망월동 시립묘지로 시민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명절 때 바쁜 직업을 따져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바로 광주 성동역 매표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일 것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야 휴가를 가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가족들의 오해도 많았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또 명절 지나고 그런 데에서 서로 좀 불편하고 그런 건 없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명절에 많이 못 내려가니까 평상시도 좀 더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쉬는 명절, 시민들이 느끼는 즐거움과 편안함, 행복함 뒤에는 휴일을 반납하고 일해야 하는 이들의 수고가 배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날씨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한낮에 광주가 13도까지 오르면서 계절이 한 달가량 시계를 앞서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최고 40, 남해안은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다만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연일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담양 영하 5도, 화순 영하 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낮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무안 11도, 곡성과 구례도 11도, 광양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의 정치 신인들을 통해 각 당의 한계와 경쟁력, 민심 확보 방안을 듣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거대 양당 구도를 해체하고 새정치와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국민의당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범한 지 갓 일주일 된 신생정당으로 당의 조직과 체계가 안 짜여졌고 호남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의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 또 지역 현역 의원들의 대거 합류로 당이 추구했던 새정치와 호남 정치 쇄신이 모호해졌다는 게 국민의당 정치 시인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시민들은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주 광주에서 공천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그러한 공천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지지율 정체는 이런 민심을 반영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면서 국민 눈높이와 지역 정치권 물갈이 요구에 부응하는 공천 구조를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입 장벽을 없애고 참신한 새 인물을 요구하는 지역 민심에 당이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 국민의당에 이렇게 들어온 인물 또한 국민, 저희 당 지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공천 못하면 우리 당이 지금 국민이 거는 기대가 금방 사라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대 양당 구도에 천착된 정치 지형을 바꾸고 낡은 진보와 보수 기득권을 대체할 제3당의 출현을 바라는 바당 민심이 이번 총선에서 강력히 표출될 거라고 말합니다.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인재 영입 등을 통해서 정치를 혁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낡은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새 정치의 모습을 얼마나 어떻게 보여주고 경선 과정에서의 공천 후유증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국민의당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난관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당 독식이었던 광주 전남 선거 지형이 이번 총선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치열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설 연휴 동안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 민심을 어느 정당이 차지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겸 총선정책 공약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지역 민심을 탐방하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지역 민심은 어땠었고 또 지역 민심이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또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산 서민들에게 금년 설 명절은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이런 여론이 매우 높았고 야당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도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총선 승리하는 데 매우 어려운데 이렇게 분열하고 이전투구하기 때문에 매우 비판적이었고요. 당별로 보면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요즘 몸집 부르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국면에 있고 우리 당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인재 영입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승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민들께서는 이번에는 인물 보고 뽑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강했던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유권자와 지역 민심에 어떤 점을 가장 호소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역민들의 가장 큰 염원은 2017년에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호남에 애정을 갖는 정권이 들어서야 호남의 경제적 낙후도 극복되고 정치적 소외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좋은 인물 그리고 좋은 정책을 내걸어서 더불어민주당만이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임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다양한 국정 경험 그리고 전문성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할 것입니다. 누구나 함께 잘 사는 더불어 성장, 그리고 경제 민주화, 불평등 해소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샌더스 열풍도 결국은 불평등,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살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드려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인터뷰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의 그 공천을 물어봤습니다. 거긴 또 현역 의원이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이제 현역 의원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인재가 이제 들어왔는데 옥석을 가리는데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공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공천 시기는 홍찬선 전 카이스트 총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오늘 오전에 8사람의 공천관리위원이 임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광주 경우에는 현역 교체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8사람 중에서 6사람이 국민의당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야말로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신인들을 대거 발굴해서 인물 경쟁에서 압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앙에서 영입했던 우리 양양자 상무, 이분은 이제 학력이랄지 지역이랄지 성차별을 극복하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던 분이고 또 오기영 변호사 이런 분들은 광주에서 이제 공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복당 이후에 비대위원, 선대위원, 또 정책 공약당장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권은희 후보와의 이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 가지 직책을 맡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밤에는 우리 광산을에서 활동하는 주경 야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제가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빈도가 낮을 텐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광산을 광주 시민들께서는 누가 곁에 있어야 든든한지
그리고 누가 있어야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지, 누가 곁에 있어야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축 공사 현장 주변의 주택에서 건물 전체에 심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건물 안전이 위태로운 수준인데요. 공사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이 건물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택 8채에 균열이 발생해 주민 130여 명이 긴급 대피한 서울 은평구 주택 붕괴 위험 사고. 주변 신축 공사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집안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성인 팔뚝이 균열관 벽틈 사이로 들어가고 계단 난간은 집 밖으로 무너질 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수관도 뒤틀려 빗물이 샙니다. 광주에서도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신축 공사 현장의 주변 주택 3채에서 비슷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벽에서 자꾸 소리가 나고 특히 저녁에 잠들 때는 이렇게 잠든 사이에 자꾸 소리가 나니까 악몽도 많이 꾸게 되고 이 집에서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살 수 있을지.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해 주민들은 자비를 들여 정밀 안전진단을 맡겼는데요. 최근에 나온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이 매우 우려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택 2채가 최대 160mm가량 집안이 침하되면서 기울어지는 등 건물 안전이 심하게 우려되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터파기 공사가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피해 보상은커녕 별다른 대책 없이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물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강화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 강화를 시키면서 나중에 지하를 이제 안 판다고 했기 때문에 건물을 채울 수 있는 사실상 공사라고 보고 있는. 불안한 주민들이 민원을 냈지만 서구청은 신축 건물의 설계 변경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주민 안전이 더 위협받을 경우에나 공사 중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가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 문제를 종료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 중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추가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공사 중지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건물 균열 속에 공사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곡성군 삼기면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설 명절 기간이라 식당 문이 닫혀있는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 내부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화순군 도곡면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가던 50살 박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28살 이모 씨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누구와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셨나요? 아니면 혼자 보내셨나요? 최근 우리나라 5집 중 1집이 나홀로 가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0년에는 대략 6가구 중 1가구였습니다. 5년 만에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서일까요? 1인용 밥솥, 1인용 가구처럼 혼자 사는 사람을 겨냥한 상품 매출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도시락까지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서도 명절 기분을 낼 수 있도록 출시된 편의점 도시락인데요. 지난주 추석 연휴에 이 나홀로족을 겨냥한 명절 도시락 매출이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명절에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명절에도 혼자였을 주변 사람들과 싸우신 명절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최근 제주 여행을 하면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받는 아르바이트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인터넷 광고만 믿고 제주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근로 조건이 열악한 데다 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주 MBC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귤밭과 성과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시키는 바람에 3일 만에 그만뒀는데 5일 이상 일을 해야 돈을 줄 수 있다며 용역업체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돈 안 준다 하니까 바로 내려온 상태고요. 갑자기 막 잔업이 있다면서 이렇게 시키니까 저희 일하는 데서는 그런 사례가 진짜 많거든요. 특히나 숙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돕는 대신 숙식을 제공받는 무급 스텝도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그만두고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유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보통은 3일 일을 하고 3일 이렇게 쉬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5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 정도로 하면서도 그러니까 정작 제주 여행 와서 여행을 하지 못하고.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요. 그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꼼꼼히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로시간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린 데다 다른 지방에 살다 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광주 1개, 전남 3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최근 광주 무등산권 전통문화지구 조성사업 등 31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순천 등 4개 시군이 함께하는 건강기능차 지원사업과 곡성, 담양, 구례군이 함께하는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사업, 영암, 장은, 강진군의 상생나무 사업 등 3개가 선정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날씨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이 화창한 가운데 한낮에 광주가 13도까지 오르면서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 앞서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휴가 끝난 내일부터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남해안에 최고 60mm, 광주와 전남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종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연일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장성 영하 4.4도, 나주 영하 5.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낮은데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무안시 1도가 예상되고 곡성과 구례 11도, 광양시 2도, 여수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서도 날씨가 좋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눈비 예보 없는 가운데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